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급,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걱정들도 커지고 있고,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좀 계속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좀 새롭게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참 기존, 그러니까 초기까지만 해도 펀더멘털이 그렇게 훼손되진 않을 거다라고 좀 위안을 많이 삼았었는데, 네, 지금은 실제로 수치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네. 많은 것 같고, 특히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우리나라도 간밤에 15명 확진자가 늘었고, 일본은 한번 나올 때마다 한 70명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면 경제적인 파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좀 네. 어느 정도로 가늠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 주체들의 미소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깨도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제가 어제 그저께 발표했던 한 신문 칼럼에 제목을 이제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나비 효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던 강연이 취소됐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연 취소가 아니라 이 포럼이라는 행사 취소로 연결되는 것이고, 포럼 행사에 연관되는 다양한 산업, 호텔의 서비스 산업, 숙박 음식업, 그리고 여러 VIP들을 모시는 렌트카 업체들도 있습니다. 예. 그럼 렌트카 기사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그럼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그리고 당연히 여행 서비스, 항공 서비스에도 영향을 주죠. 그리고 결국 이 기사님들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이제 주는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까지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기사님들이 주로 방문해서 식사도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작은 이벤트의 축소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전방, 후방 산업 전방에 걸쳐서 연관 효과가 있다. 결국 도미노 쇼크, 나비 효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순한 이런 서비스업, 집객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예로 강의 취소로 인한 이런 도미노 효과, 나비 효과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산업계 측면에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따른 도미노 효과까지 따져본다면 이건 네. 정말로 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네. 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들이 체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항상 걱정을 하지 않았던 애플이 네.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네, 어떤 국가가 더 중국에 의존적인가에 따라서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떤 기업들이 더 중국에 의존적인가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장 유명한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아마도 중화권의 많은 생산 의존도를 갖고 있는 것이 화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애플이라고 뽑을 수 있겠는데, 애플은 역시 아이폰을 생산하는 그 기지 팍스콘이 예. 이제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90%가 중화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역시 매출이라든가 생산량, 그리고 중국 소비량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역시 중국 소비발 어떤 위축 이런 것들도 연결될 수 있겠다. 매출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죠. 예. 그뿐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을 많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크지는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요. 포스코 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후베이성에 있습니다. LS 전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기업들이 중국의 제조 영역을 의존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우리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네. 부품 하나가 안 오니까 공장 자체가 가동 네.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 의존도가 역시 높은 상황인데, 네. 걱정이 되는 건 어떤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네. 완성 제품을 만들어서 또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네. 여기들도 타격이 만만치가 않겠네요. 네, GVC라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크게 등장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요. 네. 여러 이 제조업의 이 가치 사슬을 놓고 보면 제조라는 영역은 이 부가가치가 좀 낮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 많이 위치를 시키고 R&D라든가 그밖에 뭐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선진국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글로벌리 밸류 체인이 이제 분업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하나를 생산하는데 수십만 가지의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일부의 부품이 생산이 안 된다면 결국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완제품 제조사 입장에서도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이고 네.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수많은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밸류 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 국내 완제품 생산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까지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도미노 효과가 커지다 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네. 그래도 좀 회복세를 나타내는 게 사실이었고 네. 물가도 그토록 원하던 뭐 1%대를 이제 계속 터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사태가 터지면 다시 좀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기재부는 2.4%, 그리고 한국은행은 2.3%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뭐 주요 경제 연구 기관마다 전망치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는 대부분 이 코로나19가 반영되지 않았었어요. 네. 코로나19의 어떤 경제적 영향이 미치기 전 단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말 그대로 블랙스완이 나타난 거죠.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물음표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할 시점이 있을 텐데 네. 뭐 대표적으로 IMF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수정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전망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3%였는데 2020년이죠. 근데 2020년 성장률 3.3%가 4월 달 되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3.0%나 2.9%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파급 영향이 크고 장기화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1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 영향이 상당히 작용하고 그것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벌써부터 민간기관에서는 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뭐 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소비 위축 아니겠습니까? 네. 저만 하더라도 좀 나가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하다 보니 뭐 그만큼 돈도 덜 쓰게 되는 건데 네. 소비 쪽은 진짜 그야말로 비상사태 아닙니까? 비상사태입니다.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는 것이죠. 네. 그냥 5개 활동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제조업이나 각종 서비스업 여러 산업에 걸쳐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그것이 고용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무급휴직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고용 불안에 영향을 줍니다. 고용이 불안해지면 당연히 소득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네. 위축된 소득 수준으로는 당연히 소비 여건이 개선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물론 구조적으로 패러다임 변화는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도 두드러지는 게 나타나고요. 뭐 5개 활동을 줄이는 대신 인도 활동을 즐기다 보니까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또 주목할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소비의 규모 자체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다. 결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네. 뭐 최근에 나온 거는 항공업계에도 뭐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네. 소식들은 들려왔는데 네. 현재 항공업계가 취소리 나온 환불 금액만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네. 그렇게 드라마틱하긴 효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하다 보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추경 편성인데 네, 네. 이게 또 정치적인 셈법과 좀 네. 연관을 지어보자면 추경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경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추경 총선 이전에도 네, 말씀하시는 추경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거죠? 예. 물론 이런 표현을 썼죠. 이제 2020년 예산이 통과된 지 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네. 추경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표현을 하지만 2020년 예산에는
코로나19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예, 반영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경제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비비는 이제 거의 다 써가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항목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구시키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게 재정 건전성 위축 아니냐 이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잉크가 말랐다 안 말랐다를 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여야를 나눌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말 그대로 이 사태로부터 적극적으로 복구를 시켜야 되는, 경제적인 복구를 시켜야 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추경도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당연히 편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구분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네. 저도 동감하면서 이 생각을 국회의원들도 좀 같이 동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뭐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코로나19 이전에도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또 이게 또 부동산 시장하고 생각하면 이것도 셈법이 네. 복잡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 부분에서도 제가 꼭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을 고민할 때입니까? 주거 안정이 고민입니까? 지금은 건강과 우리의 말 그대로 사망 여부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 지금 부동산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통화 의사 결정을 할 때 부동산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역시 이 통화 안정 여부, 그리고 물가 안정 여부, 경기 부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부동산 정책이 우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경제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른팔과 왼팔. 왼팔은 이제 재정 정책, 네. 오른팔은 통화 정책. 네. 결국 재정 정책도 추경을 편성해 가면서까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네. 금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내려야 된다. 근데 금리 인하도 역시 우리나라만의 결정은 아니고 미국이나 주요국들이 같이 기준금리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러면 같이 인하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한 3, 4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 더 바라는 건 한국은행도 한국은행이지만 네. 중국 정부 측에서 경기 부양책을 좀 세게 해주길 바라고 있고 네. 인민은행은 이미 뭐 금리 인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어느 정도의 효과 예상하십니까? 결국 이게 1분기에 마무리가 된다면 2분기에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기 부양책의 효과들이 2분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1분기에 마무리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근데 2분기까지 지속된다면 물타기처럼 이 정책의 효과가 이 하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 정도밖에 안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참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뭐 기대감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내용들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 관리도 좀 철저하게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